부모님을 위해서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또는 이미 센터에 모셨는데 보호자님은 보호자님대로 후회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힘들어하시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보호자님들께서 딱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가 등급 A인 곳을 모셨는데 실제로 어르신 기저귀에 신경도 안 쓰셔서 나중에는 대소변 냄새에 다양한 불만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요양원에 알아보시는 분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학대나 폭행도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진짜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든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것이 결국 좋은 곳이냐 방치하는 곳이냐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주간보호센터와 각종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입소하시기 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미리 알고 가셔도 부모님 그리고 보호자님들도 마음고생 10배 이상 낮춰드리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세요. 마지막에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냄새 나는 곳입니다. 문 열자마자 올라오는 찝찝한 냄새, 그거는 관리 소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냄새가 나는 경우에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냄새는 결국 기저귀나 청소, 각종 체위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를 먼저 상담을 가셨을 때 복도에서나 화장실에서나 차량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를 냄새를 분명 직원들도 알고 있음에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만 보고 절대 결정하지 마세요. 물론 시설을 처음에 보면은 관리가 잘 됐을 것 같고 쾌적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보통 호텔 같은데 케어가 안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과거에 다른 센터에 가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시설만 보고 또는 규모만 보고 선택을 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만 그런 분들은 이 시설은 돈으로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돌보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캐치를 못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곳과 케어가 좋은 곳은 엄연히 다릅니다. 시설이 좋은 곳은 팜플렛이나 할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케어가 좋은 곳은 보호자 입소문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특히나 직원이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직원이 말을 걸지 않는 곳입니다. 당연히 말을 걸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바쁘기도 너무 바빠서 어르신과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센터가 분명 있어요. 이게 물론 바빠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국 바쁘다는 거는 그 체계가 결국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그건 결국 어르신들에게도 그게 도움되지 못하는 센터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식사 괜찮으세요? 또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거는 센터가 좋은 센터일 가능성이 특히나 높고요. 방문할 때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직원과 어르신이 과연 대화를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이름을 자주 부르시는지, 그냥 단순히 어르신이 아니라 홍길동 어르신처럼 직접적인 이름을 부르시는지, 어르신들이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든,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시는지, 혹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지, 이거를 꼭 한번 살펴보세요. 네 번째는 어르신이 멍하니 앉아 있는 곳입니다. TV만 틀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야지 치매 속도도 많이 늦출 수 있고요. 다양한 손활동, 인지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걸 하지 않는 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곳들도 있어요. 그냥 TV만 켜서 어르신들끼리 그냥 활동을 알아서 하시게끔, 물론 프로그램은 하겠죠. 근데 그 적극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운영이 잘 되는 곳은 프로그램 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를 많이 하세요. 영화관 가기 또는 밖에는 안 나가더라도 그 활동도 계속 반복적인 활동이 아니라 송편 만들기, 그리고 종이 접기 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색다른 활동을 하는 센터가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많이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식사를 외주로만 맡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잘 챙겨주실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다 그렇진 않지만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직접 식사를 준비하시는 센터나 요양원이더라도 식단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가실 때는 센터에 음식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직원이 어르신들의 성함을 부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진짜 부르지 않고 어느 정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곳은 실질적으로 어르신을 그냥 단순히 인원으로만 보는 곳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센터가 그렇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돈만 보고 또는 인원으로만 보고 진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센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좋은 직원분들은 어르신들이 했던 과거 이야기를 좀 귀를 많이 기울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어르신들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라고 느껴서 그걸 정말 많이 기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의 개개인별로 성향이 너무나 다양해요. 개개인별로 체크를 하는 센터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고 상담 받으실 때도 특성별로 좀 잘 케어해 주시냐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요양원이나 기관들이라면 반드시 그거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게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일곱 번째는 지원이 너무 바빠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빠 보여서 뭔가 전화로 질문 드리기 어려운 곳들도 있습니다. 그게 마냥 정말 여기가 바쁘게 움직이구나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냥 그냥 단순히 바쁘면 그게 시스템이 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막상 그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있다면 오히려 직원들이 역할이 구분이 잘 돼 있고 그러면 표정에 여유가 있고 오히려 어르신들의 케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선이나 인력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원장이 현장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식당을 가도 사장이 있는 식당은 좀 더 서비스나 퀄리티 면에서 좀 우수하다고 저희도 느끼잖아요. 근데 현장에 원장이 없다면은 문제가 생겨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원장이.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을 때 요양원에서 어떤 낙상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그냥 요양보호사들끼리 또는 직원들끼리 그냥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을 해서 물론 원장이 사전에 케어를 해야겠지만 원장은 모르고 날벼락을 맞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구조는 원장이 직접 관여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원장이 없더라도 가장 높은 책임자, 그 관리하는 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그럼 아홉 번째는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곳이 있습니다. 절대 프로그램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참여를 안 하는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프로그램이 많아 보여도 이게 어떤 센터는 직원들 그리고 가르치는 분들이 정말 활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합니다. 그게 어르신들끼리 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같이 함께 활동을 참여를 한다면 교류도 되고 훨씬 더 밝게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참여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르신들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 번째는 원장이 설명은 정말 잘하는데 이게 실제랑 다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사실 상담만 듣고 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후회하고 실망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죠. 상담은 정말 완벽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케어, 원장도 자주 없고 냄새도 나고 나중에는 뭔가 좀 방치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세 곳 정도 비교를 해서 방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을 보여드린다고 해서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한 곳만 가서 그 한 곳에 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보호자님들이 따로 가시더라도 두 곳, 세 곳은 반드시 비교를 해서 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리지 않고 가셨을 때 그 아침에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고 없이 방문하면은 물론 센터나 기관들은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 있는 센터나 기관들은 직접적인 상담을 못 해줘서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셨다고 무안을 주거나 언짢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좋은 센터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일 수 하지만 진짜는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이게 전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 보이는 곳과 케어가 되는 곳은 엄연히 다르죠. 케어가 되는 곳은 어르신 표정이 밝고요. 냄새가 없고 이름을 자주 부르면서 원장이 현장에 상주해 있는 곳이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뭔가 막연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약 20가지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그 부분들을 약 20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체크리스트를 주세요 이렇게만 남기셔도 되고요. 물론 같이 이메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 모실 때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진짜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이 정보를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고 맡기면 후회하고 알고 맡기면 안심이 됩니다. 백세 건강 노트의 헤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